안녕하세요. 청담 문초롱 안과 동일병원의 안재상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동물들에서 백내장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사실 기본적인 수술 방법은 사람 백내장 수술하고 거의 동일하긴 해요. 물론 다음 시간에 다루긴 할 건데 사람 백내장 수술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백내장 수술이 동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걸 다룰 텐데, 일단은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. 사실 사람은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눈만 마취하고 하거든요.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. 근데 동물들은 눈을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취 없이는, 전신 마취 없이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전신 마취를 하고서 이게 눕히는 거죠. 눕혀놓고 현미경 하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건데, 현미경을 보고 각막이 어디냐면 검은자거든요. 검은자 가장자리에 한 3mm 정도 되는 구멍을 뚫어요. 3mm. 3mm 뚫고서 기구를 넣어서 우리가 아까 수정체가 뿌옇게 된 게 백내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부분을 기구를 통해서 초음파로 백내장 물질을 녹이는 거예요. 녹여서 빨아내는 겁니다. 그래서 3mm 정도 되는 그런 창을 통해서 커다란 백내장 물질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백내장 물질이 제거가 되면은 렌즈가 없어지죠. 근데 렌즈가 있어야지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. 모식도에 보시면은 빛이 눈 밖에서 들어와서 수정체에서 한번 꺾여요. 이렇게 꺾여서 망막에 딱 맺혀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수정체를 제거해버리면은 빛이 안 꺾이고 그냥 들어오겠죠. 그러면은 초점이 안 맞으니까 뿌옇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서 인공렌즈를 집어넣어야 되겠죠. 인공렌즈. 그래서 렌즈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약간 3mm 정도 자른 부위를 실로 꼬매주죠. 그렇게 하는 게 백내장 수술이 되겠습니다. 아까 백내장 수술을 백내장 2단계하고 3단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. 왜냐면 2, 3단계에 시력 저하하고 소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편해해요. 그래서 1단계는 할 필요가 없고 2, 3단계 수술 추천드리는데,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기에 앞서서 꼭 보호자분들께 저희 병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술 성공률을 90%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2, 3단계 수술 적기에 있을 때, 물론 백내장이 너무 오래되거나 눈 상태가 좀 안 좋거나 그러면 80%까지 낮춰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,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백내장만 딱 있는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90% 성공률이라고 말씀드려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10마리를 수술을 하면은 1마리 정도는 수술하고 나서도 잘 못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10마리 중에 9마리는 잘 보지만은. 그래서 90%면 성공률이 꽤 높은 편이긴 한데, 사실 10마리 중에 1마리가 수술해도 합병증 때문에 다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수술 성공률이 아주 높은 편도 아니거든요. 왜냐면 사람은 성공률을 99% 정도 잡아요. 100명 정도 하면은 1명 정도 합병증 같은 거 생길까 말까 그 정도거든요. 왜냐면 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습니다.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. 그래서 10마리 중에 1마리 정도는 다시 시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시력 저하나 시력 소실이 있는 눈에 한해서 수술을 추천드린다. 왜냐면 그런 눈들은 어차피 잘 안 보이는 눈들이에요. 어차피 잘 안 보이는 눈이기 때문에 한 90% 성공률로 잘 보이게, 90%의 확률로 잘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죠. 반면에 10% 안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고려하고서 수술 여부를 주치의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10% 안에 드는 아이들은 왜 수술하고 나서도 잘 못 보게 될 수가 있느냐. 사실 수술만 깔끔하게 잘 끝나면은 수술 직후에는 대부분 거의 100% 가까이 시력은 돌아와요. 물론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수술 후에도 시력이 안 돌아올 수가 있는데, 수술만 깔끔하게 잘 끝났다면은 거의 100% 시력이 돌아옵니다. 근데 시력이 돌아오다가도 10마리 중에 1마리는 녹내장이나 망막 박리 같은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한두 달 후에 생길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시 돌아왔던 시력이 다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럴 확률이 10% 정도 있다는 걸 꼭 연구를 해두셔야 되고요. 이 10% 안에 드는 아이들은 보통
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저희가 수술을 아무리 깔끔하게 해놔도,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안약 넣어주시고 잘 관리하시더라도 10% 안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녹내장이 잘 생기는 눈을 타고났거나, 아니면 망막박리를 잘 생길 수 있는 요인을 타고났거나, 눈이 좀 너무 약하게 태어난 거죠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. 수술도 굉장히 잘 되고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잘 협조를 잘 해주셨는데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사실 저희도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아요, 사실. 그래서 그런 경우를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도 꼼꼼히 보고,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백내장 수술은 현미경을 보고서 하는 굉장히 미세한 수술이거든요. 그래서 그 병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어떤 수술의사가 수술했느냐, 그거에 따라서도 결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, 저는 사실 1년에 한 180케이스 정도 해요, 1년에. 근데 180케이스 정도 해도 한 10%만 쳐도 1년에 18마리거든요. 한 달에 한두 마리 정도는 다시 시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 병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수술을 아무리 잘 해놔도 그 정도 생기는데, 수술이 좀 잘 안 되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수술 중간에 아니면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.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이 눈은 그나마 좀 결과가 괜찮을 것 같다, 그런 눈에 한해서 수술 들어간 거거든요. 근데 수술 전에 그런 평가가 좀 잘 미흡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결과가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백내장 수술을 하실 때에는 꼭 일단 검증이 된 병원에서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